야, 거기 추워요. 우리 추워요. 자,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. 오늘 산에 가다가 새로운 절벽을 보러 왔는데 저 건너편 강 건너 절벽 능선에 검은 독수리가 있습니다. 야, 2000년 기념물이거든요. 독수리하고 지금 저 뒤에 따라오는 거는 매입니다. 매가 저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, 야, 진짜 멋있네요. 검은 독수리, 저 날개 길이만 해도 1m 넘습니다. 자, 저기 날라오네요. 진짜 크죠?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. 오늘 간 산은 이 하천 쪽에 협곡인데 산의 높이는 한 200~3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고 절벽이 한 200에서 250 정도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봅니다. 산의 방향은 남쪽하고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고, 그나마 이 여름에 항구가 오려고 했는데 이 하천에 물이 많기 때문에 못 건너왔거든요. 이제 겨울 되니까 건너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렵수 가시덤불 속에 가려진 숲인 절벽인데 겨울 되니까 이제 드디어 윤곽을 나타내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항구가 전에부터 여기 오려고 몇 번 벼랐는데 오늘에서 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. 식량은 초콘 각각 2개,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.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절벽은 자유다! 출발! 자, 이제 한참 올라와서 첫 번째 절벽이 시작됩니다. 이런 곳에도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 보고 대충만 살피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벌통이 한 2개 정도 있네요. 계속 갑니다. 자,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회양나무가 있고, 그 다음 절벽이 시작되고 저 위에 노간주 나무도 있거든요. 그리고 저 아래쪽하고 틀리고 이쪽부터는 상층부 바람의 길입니다. 야, 지금부터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삭대가 뭐 붙어 있겠습니까? 일단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도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조심해서 올라갑니다. 지금 저 아래 절벽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여기 삭대 굵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산나리 삭대입니다. 자, 굵은 산나리 삭대가 있다는 것은 도라지 삭대도 있을 만한데 다 떨어져 뺐는지 전혀 안 보이네요. 굵은 산나리 삭대는 제법 있거든요. 도라지 삭대는 전혀 안 보입니다. 일단 저 옆에 가면 이 산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저기 가서 로프 세팅해서 여 아래쪽에 수직직벽 아래쪽으로 한번 하강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올라오면서 좋은 자리 몇 자리는 있는데 아직 자원은 안 보입니다. 상층부 절벽으로 오니까 저 위에가 항구가 로프 타고 도라지를 찾아봐야 할 자리인데 여기 죽은 소나무 큰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것도 앞전 산행의 영상처럼 소나무가 상당히 좋죠. 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껍질이 얼마 안 벗겨졌잖아요. 여기 소나무 잣나이버섯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작은 것도 몇 개 붙어 있고 상당히 많네요. 되게 크진 않는데 아직 크게 자랄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. 소나무가 지금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. 자, 요거는 좌측에 한 개, 저거는 상당히 크네요. 또 굳이 뭐 안 필요하니까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. 이 소나무 잣나이버섯이 강원도 쪽에서는 흔할지 몰라도 이 경북 쪽에서는 상당히 귀합니다. 이 버섯도. 자, 일단은 놔두고 갑니다. 지금 저 건너편에다가 이 상층부 절벽을 중간으로 실라서 왔습니다. 야,
이 도라지 삭대가 이 상층부에 한번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. 전혀 없네요. 손 타서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, 원래 없을까요? 저 아래쪽에 턱이 하나 있는데, 저걸 보려면 황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로프 타고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. 지금 이쪽에서 로프 탈지 아니면 저 건너편에 절벽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, 그쪽에서 탈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상층부 쪽에 이쪽에 지금 질러오면서 도라지 삭대를 한 개도 못 봤기 때문에, 이게 내년 봄 시즌 같으면 한번 타서 저 아래 절벽 난간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고,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저 건너편 절벽 쪽으로 저 가장 이쪽 절벽에서 저쪽이 가장 경사지고 가장 협곡이 가장 좋거든요.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아직 안 보이네요. 자, 이제 이쪽 산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건너편에 절벽 좋은 게 있죠. 저쪽을 황구가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소나무 끝나는 버섯이 흔한 버섯이 아닌데 요 겨울에 들어와서 잘 보입니다. 자, 완전 이거는 호떡이죠, 호떡. 자, 저기 2개, 여 아래 2개, 여기에 또 쫑쫑쫑쫑 나있죠. 거의 뭐 이 버섯이 거의 상황버섯하고 그 같은 클래스입니다. 상황버섯 아래지만은 약성은 뭐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. 건너편에 저기 죽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기도 버섯이 많이 붙어 있네요. 이 절벽 쪽에 소나무가 죽으면 그쪽에 이 버섯들이 붙습니다. 근데 황구도 걸려 와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네요. 자,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로프 타고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제 40m 로프를 저 나무 2개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.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여 아래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이 바위는 낙석이 있거든요. 자,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내려갑니다. 지금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정도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는데, 보이진 않네요. 일단은 중간에 뭐 걸려있는 삭대거나 떨어진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. 저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. 저 위에 출발해서 로프가 지금 한 30m 정도 내려와서 멈췄습니다. 야, 이런 난간하고 이런 상층부 난간, 이 중간 턱에 범이 한번 들어앉아 있을 만한 자리인데 전혀 없습니다. 원래 없는 걸까요? 아니면 삭대가 다 날려서 떨어져 뺐을까요? 삭대가 떨어졌더라도 삭대가 날리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요. 일단 로프가 되는 대로 저 아래까지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런 데서 삭대가 날리면 저 아래쪽에 떨어져 있거나 이 흔적들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. 지금 바위가 깔라지고 괜찮은 자리도 꽤 있거든요. 전혀 없네요. 지금 이쪽에 난간 쪽에도 난간 턱도 괜찮고 이쪽에 있는 그 상층부 이쪽 끝 쪽에 이건 그 경사진 사면 있잖아요. 이쪽도 상당히 좋은데 다 보입니다. 산다리 삭대하고 이 상국하고 뭐 잡풀들 삭대는 보이는데 도라지 삭대는 전혀 없습니다. 자,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제 저 위에 있다가 로프가 이까지 40m 다 내려왔습니다. 마지막이잖아요, 로프가. 여기서 체계를 풀고 황구가 요 아래 절벽 따라 올라가면서 도라지 삭대가 그 날린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내려오니까 저 건너편에 저기 로프 타고 황구가 갈까 말까 한 자리가 있거든요. 그쪽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거든요. 배낭을 안 맸으니까 지금 몸이 좀 가볍잖아요.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다시 올라갑니다. 자, 지금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놨습니다. 자, 건너편 이거 화강암 절벽 있잖아요.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이 화강암 절벽의 아래쪽 턱, 위쪽 턱
근데 전혀 없네요. 자, 이런 것이 숲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절벽들인데, 야, 이런 곳에 있으면 좋은 게 딱 숨어 있어서 볼만한데, 전혀 안 보입니다. 자, 그래도 내려가는 김에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놨으니까,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로프를 정리하겠습니다. 전혀 안 보입니다. 자,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오늘은 도라지는 개똥도 안 보이고 이 찐빵만 보입니다.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인데 이 아래 것들은 아직 뭐 이 종균들이 완전 아직 크려면 아직 물론 약성은 있겠지만 아직 좀 더 놔둬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괜찮아요.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이거하고 저 위에 거는 제법 크거든요. 이거 두 개만 황구가 따싹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야, 이것도 나무가 굵으니까 이쪽에 소나무 좋은 게 많으니까 이 소나무 잔나비가 꽤 많네요. 보니까 붙어 있는 게. 이 큰 거 두 개만 황구가 가져가겠습니다.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배낭에 짐 다 정리했습니다. 초콩 하나 먹고 하산합니다. 시설. 하산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저 건너편 능선 하나 넘어가서 저쪽에 좀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, 또 하나는 한국가 로프 타고 가는 이쪽 말고 요 옆으로 가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 빠르기는 이쪽이 빠른데 위험하긴 더 위험하죠. 난이도가 높고, 저쪽은 잠깐 돌아가더라도 경사가 완만하니까 하산길이 쉽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하산할 때는 한 두세 가지 루트가 있으면 자기 산행과 실력에 맞춰서 하산해야 됩니다. 시간과 여건과 그렇게 체력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약간 돌아가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맞고, 만약에 시간이 빡세거나 아니면 또 급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으면 이쪽에 급경사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 대신. 그러니까 그런 산행의 특성과 수준을 맞춰가지고 만약에 뭐 자기의 산행 실력이나 그런 수준을 맞추고 아니면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의 실력을 맞춰가지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하산길을 잡아야 됩니다. 지금 이쪽은 급경사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빠른 반면에 위험하죠. 저쪽은 완만한 반면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. 자, 항구는 이쪽으로 급경사로 내려가면서 이 아래 골짜기 쪽으로 쳐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아이고, 궁금한데 갔다 왔으니까 됐습니다. 또 천연기념물 검은 독수리도 봤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.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황구가 평일 주중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산지대 절벽을 몇 군데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. 일단 일정 같은 거를 좀 조율하고 시간 여건을 보고 있으니까 황구가 또 시간 여건이 될 때 또 최강 도라지를 보려고 또 한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산에 갔을 때 물론 뭐 괜찮은 절벽에서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그런 그 화렵수 절벽 있잖아요. 화렵수에 가려진 절벽. 그 나뭇잎 속에 그 낙엽 속에 그리고 나뭇잎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절벽들이 한 번씩 이제 겨울 시즌 되면 나타나는데 그쪽에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게 나옵니다. 그런데 아직 보이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렇죠. 그래도 또 궁금한 곳에 갔고 또 뭐 도라지 씨를 좀 심어 놓고 왔으니까 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쪽 지역에 도라지 삭대를 못 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도라지가 있고 없고는 그 한 5, 6월달 안 그러면 6월달이나 7월달 도라지 꽃 필 때 그때 가보면 완벽하게 이제 판결하는데 그때 한번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도라지 자원이 전혀 없길래 황구가 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는 선뜻 결정이 안 생긴. 딱 그거는 다음에 뭐 내년 시즌에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꼭 산에 최강의 산약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산이 좋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보고 온 바람의 노래가 좋고 바람의 이야기가 좋고 그리고
세상 모든 것이 발 앞에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좋고 풍광이 좋고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극한의 그런 심박수와 극한의 그런 산소 흡입량과 그리고 극한의 땀과 이런 노력들이 또 보기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산에 그 답사 갔을 때 절벽 그 강 쪽 건너서 절벽 그 산 정상 쪽에 그 검은 독수리를 봤잖아요. 천연기념물 그 수리부엉이도 보기 힘들지만은 저 검은 독수리 그게 우리나라 토종인지 아니면 몽골에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넘어온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황구가 봐서는 검은 독수리도 이 토종이라 그냥 철새가 여름에는 몽골에서 지내다가 겨울 되면 아마 이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황구가 여름 쪽이나 이쪽 산행에서는 그 검은 독수리 같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없고 꼭 한겨울 시즌 되면 한 번씩 보이는 게 이 검은 독수리입니다. 그렇다고 이게 검은 독수리가 그 대머리 독수리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종류도 몇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. 하여튼 이게 크기가 얼마 크냐면 날개 피우면 황구가 한 발 피우면 메다 한 50 되잖아요. 이거보다 더 큽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2m에 육박하거든요. 상당히 큽니다.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기 힘들거든요. 오늘 뭐 황구가 봐서는 검은 독수리가 매가 사는 그 서식 영역에 들어오니까 매가 자꾸 쫓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하여튼 산이라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뭐 최강의 산약수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천연기념물 사냥이나 수달이나 아니면 뭐 황구가 보는 것이 사냥도 볼 수 있고 수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라니도 노루 종류들 그 다음에 사슴 종류들 그 다음에 뭐 멧돼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희귀한 동식물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. 또 지금 이제 낙엽이 지고 이러면 황구가 산행하다 보면 이제부터 춘란들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이 또 가다 보면 또 야생 희귀 춘란들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산이란 것은 뭐 최강의 산약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또 즐거움과 눈의 즐거움, 귀의 즐거움, 마음의 즐거움 모든 것이 즐거움이 같이 동반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또 같이 산행하고 이러면 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집에 똥강생 2마리를 개 떠는 모습을 왜 찍었냐면 겨울에 항상 옷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치수 더 두껍게 갖고 입고 가시던가 아니면 가져가셔야 된다. 그래야 산에서 이 개 떨듯이 안 떨어야 된다고. 그래서 황구가 영상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. 자, 황구가 또 며칠 또 계속 이 꽝을 치는데 원래 이 최고의 대물을 한번 보면 며칠 또 이렇게 또 슬럼프가 옵니다. 그렇지만은 또 보고 또 최고의 대물을 보기 위해서 이 겨울에 이 절벽에 이 황량한 산에 황구는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